두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전에 먼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쪽에 있는 수소를 제외한, 쌤이 근데 목이 좀 갔지, 오늘. 이해해줘. 일쪽에 있는 수소를 제외하고 일쪽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17쪽에 있는 원소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특별히 묶어서 부르는 이유는 얘네들만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전자 배치를 해보니까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한 개. 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뒤에 바로 오늘 이온결합 배우면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7개를 빌려오거나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한 개를 버리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는데 에너지적인 관점에서는 한 개를 떨어뜨려 버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고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이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한테 미치는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원자 번호가 큰 같은 알칼리 금속 내에서도 원자 번호가 큰 애들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많은 애들이 전자를 잃기 쉽고 그만큼 반응성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할로젠 원소는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가 7개이기 때문에 얘는 알칼리 금속과 반대로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에너지 관점에서 낫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애들. 우리가 음이온은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로 표시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에 쉬운 애들이다 하면서 얘네들의 이제 사용처도 봤었고, 그리고 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도 같은 할로젠 원소 내에서도 반응성의 차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수소랑 반응을 잘 하는데 누가 반응성이 크냐라고 하면 이번엔 전자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강한 경우에 반응성이 크겠죠. 그래서 오히려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이 전자 껍질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강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오히려 반응성이 더 크다. 이런 특징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학습지 5쪽에 어제 했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특징을 표로 잘 정리해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화학 결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알칼리 금속의 종류는요, 우리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있고요. 뭐 더 있지만 이제 우리는 20번까지만 외우기로 했으니까 그 중에서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있고 이제 원소 기호는 여러분들 외웠겠죠? 그쵸? 얘네들은 주기율표에서 1쪽에 해당되는 금속 원소들입니다. 금속 원소들 많지만 이 1쪽에 있는 애들을 특별히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는 1개이고요. 자, 얘네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큰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놔두면 산소랑 바로 반응을 해서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 중에서 광택이 있었죠. 얘네들은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라는 거 번쩍번쩍 빛나는 애들. 금속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리튬 사진 보여줬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겉부분, 그러니까 공기에 노출된 부분은 까맣게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관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관할 때 그냥 공기 중에 놔두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병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데 병도 이제 햇빛이 잘 들지 않게 이 투명한 병 말고 색깔이 있는 병에 보관을 하면서 석유나 벤젠 이런 것들 안에 담궈서 보관을 해요. 공기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이 물에 반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쌤 예전에 과학학원 다녔을 때 실험한 거 얘기해 줬었지? 내가 1반인지 2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들을 조그맣게 이렇게 조각을 썰어서 물을 떨어뜨리면 얘네들이 부글부글 끓거든요.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 자체가 기체가 발생한다, 기포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체가 발생하느냐?
수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수소 기체. 근데 저 광택 뭐라 써놓은 거예요, 준성아? 이거 그 위쪽이에요. 광택이 있다고. 아, 금속은. 광택 있다고요? 광택이 있다. 안 보여서. 또 한자 쓰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있다고. 얘들아, 근데 쌤 뭐 바뀐 거 없어? 뭐죠? 그 가장 난감한 질문은? 선생님, 더 어, 이뻐지셨네요. 때 화장했다고요? 아, 야, 화장은 맨날 해. 앞머리를 아, 그래요? 내리셨잖아, 얘들아. 야, 앞머리는 오케이, 지난 시간에도 땡겨. 내려져 있었고요. 죄송해요. 챙겨. 뭐 배경이 바뀌셨나요, 그러면? 대영아, 봐봐. 네. 모범 답안을 준성이가 얘기했어. 그런 어려운 질문을 뭐예요? 이러면 여자친구한테 이제 뺨때기 맞는 거야. 오빠,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잘 몰라도 어제보다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반응이어야 된다고 알겠어? 괜찮아요. 저 염색했어, 얘들아. 화면이어서 잘 안 보이지? 너무하시네. 뭘 너무 하시네야. 아이, 너무하시네. 눈치 뭐라고? 웃기다. 준성이 아주 훌륭했어, 얘들아. 앞머리도 내린 거 맞아요. 앞머리도 어제도 앞머리 있긴 했는데 이렇게 넘기고 있었죠, 어제는. 그냥 봄이니까 한번 해봤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물이랑 닿으면은 수소 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수소 기체와의 반응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을 그 한 덩어리째 그냥 물에다 넣으면은 수소 기체가 갑자기 많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퍽 하고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 친구가 이 실험 도구를 막 정리하다가 이 금속 찌꺼기가 남아있던 그 종이를 이렇게 밀었는데 그 수도꼭지에 이렇게 물 떨어져가지고 폭발했던 거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물에 만약에 떨어뜨려 보면 조금씩 떨어뜨리면 보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한 다음에 이 금속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붉으스름하게 색깔이 변해요. 왜냐하면 그 수용액이 염기성을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반응성은 우리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 중에 반응성이 가장 큰 애들은 누구일까? 셋 중에? 누구냐고 반응성 큰 애. 반응성이 크다는 건 얘들아 여기 알칼리 금속에 한해서는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야. 그래야 반응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얻으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이 18족 원소였죠. 원자과 전자수가 빵인 애들. 근데 얘네들은 이제 결합을 하고 반응을 하려면 전자를 주거나 얻어야 되는데 이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하나 주는 게 빠르다 그랬죠? 근데 이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도 전자를 가장 잃기 쉬운 애가 누구였어요? 칼륨. 예, 칼륨. 그래서 반응성은 칼륨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나트륨, 리튬 순으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반응성이 좋아. 다 물이랑 반응도 잘하고 공기랑 반응도 잘 하는데 그 중에서도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보면 이렇게 뭐 휴대전화, 전지, 가로등, 비료 이런 데 쓰이는데 그때도 말했듯이 사용처는 더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교과서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할로젠 원소. 얘네들은 이제 17쪽에 속하는 애들이었죠. 17쪽에 속하는 애들로 플루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17쪽 비금속 원소다. 자,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7개. 7개요. 좋아, 종찬이.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분자는 분자인데 이원자 분자가 뭐냐면 똑같은 원자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플루린 두 개,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염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염소 기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브로민 두 개가 결합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랑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존재한다. 이런 분자를 우리가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인데요. 금속이나 다른 수소들과 반응을 잘 하고요. 반응성은 이번에는 전자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낮은 애들이 반응성이 가장 크다. 그래서 뭐 사용처는 우리 아이오딘은 잘 알고 있듯이 그 빨간색 소독약. 그래서 옛날에 걔를 요오드라고 불렀거든요. 선생님 아마 집에도 아직 있을까? 요오드라고 적혀 있는 그 빨간색 소독약.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오딘이라 불러야 돼요. 그쵸? 그 소독약에 쓰이는 애들이고, 염소는 우리가 그 수돗물 얘들아 안 끓여서 먹으면 약간 소독약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이 다 염소예요, 염소. 또는 표백제, 그리고 플루린 같은 경우는 치약,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얘들아 이제 마지막 결합. 이거 하려고 결합하려고 앞에서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 거야. 원자의 구조부터 뭐 전자 배치, 주기율표 특성 이런 것들을 본 건데, 자, 일단 먼저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비활성 기체. 얘네들은 누구냐면 18쪽에 있는 안정환 원소들. 얘네들이 왜 안정하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8개였죠.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빌려올 필요도 없고 뺏어올 필요도 없고 나눠줄 필요도 없어. 그냥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안정한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최외곽 전자가 8개라고 말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반응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28쪽 원소에 있는 애들을. 자,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시켜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발로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굳이 발로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자,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 전자 배치 지금 빨리 한번 해보세요. 전자 배치하려면 일단 원자 번호부터 알아야겠지. 20번까지 다 외웠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교과서 28쪽, 29쪽에 보면 있습니다. 주기율표 2개. 그럼 얘는 전자 껍질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치?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자, 옥텟 규칙은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를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최대 8개가 들어갈 수 있고 8개를 다 채웠을 때 안정하다라는 거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자,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쟤 왜 점 찍었다, 선 그었다. 그건 그냥 편하려고, 얘들아. 자, 아르곤은 그 알전구에 채워져 있는 기체가 아르곤이라고 했었죠. 얘는 18번이니까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니까 왜 전자 배치 왜 시키는 거야 싶죠? 이거 보라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헬륨은 전자가 2개. 얘는 첫 번째 껍질이니까 2개 다 채웠어. 안정한 상태야. 네온은 전자 껍질 2개, 마지막 전자 껍질에 최외곽 전자 8개, 안정한 상태에도 8개. 원자 번호에 따라 전자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최외곽 전자 8개, 안정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들은 이 상태를 추구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를 채워놓는 안정한 상태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원소 하면서 조금 보기는 봤지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탐구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염소, 이렇게 4가지 원소를 우리가 전자 배치를 이번에 친절하게 다 시켜놨어. 그쵸? 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전자인데, 요걸 보고 여러분들은 표에 어떤 내용들을 채우면 되느냐. 일단 원자과 전자수를 한번 표시해보고요. 표시해보고, 얘네들이 안정해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잃거나 얻거나.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를 잃을 수도 있고 7개를 얻을 수도 있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안정해지는 방법의 얘의 기준은 옥텟 규칙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요것도 금방 할 거야. 전자 배치 다 되어 있으니까. 마그네슘, 산소, 염소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 안정해지는 방법 2가지 한번 다 적어보세요. 적고 쌤이랑 같이 얘기하자. 마그네슘 얘네 원자과 전자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2개 있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안정해지려면 전자를 잃어서 안정해지려면은 2개만 잃으면 되죠. 그쵸?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 자, 2개를 잃으면 왜 안정해지느냐 뭐 알겠지만 2개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리면 이제 마지막 전자 껍질은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는 하나가 줄어들지만 그래서 이 최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보면은 8개가 되니까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버리는 게 속 편할 때도 있어 얘들아. 무조건 많이 갖는 것보다. 그치? 근데 만약에 얻으려면 얘는요 몇 개를 얻어야 돼? 6개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기존의 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 주려면 여기에 6개나 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되니까 마그네슘은 당연히 이 전자를 버리는 방법을 택하게 되겠죠. 자, 산소는 최외곽전자가 6개예요, 6개. 그쵸? 자, 그러면 얘는 6개를 잃거나. 그래서 얘는 전자 껍질이 2개니까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만 가지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만 있어도 안정하잖아. 그치? 이렇게 안정해지는 방법이거나 또는 2개를 얻으면 되죠. 근데 또 이제 6개를 떼내는 것보다 그냥 2개를 얻어오는 게 더 나으니까 얘는 전자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택할 겁니다. 염소는요, 전자가 17개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가장 바깥에 있는 놈들이잖아. 얘네 7개 있네. 7개를 잃어버리거나 1개를 얻으면 돼. 떼내는 것도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얘는 1개를 가지고 오는 전략을 택할 겁니다. 자, 전자를 잃느냐, 얻느냐에 따라서 이런 중성 원자가 이온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자, 나트륨 우리가 앞에서 알칼리 금속 할 때 했으니까 얘들아. 전자를 1개 잃었어. 원래 양성자도 11개, 전자도 11개였는데 전자 1개 잃어서 10개가 됐어. 양성자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잃은 개수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숫자 1은 생략하니까 나트륨은 나트륨 플러스. 반드시 이 오른쪽 위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기호를. 양이온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했디? 가끔 내가 이 말하면 2학년들은 자기들 기억 안 나니까 안 했어요, 쌤. 이렇게 얘기하거든. 나한텐 거짓말하면 안 돼. 나는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까지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중학교에만 2년 있다 왔기 때문에. 자, 마그네슘. 얘도 전자를 잃는 전략을 택했어. 그러면은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되는데 얘는 전자를 이번에 2개 잃었으니까 표시해줘야 돼. 야, 나 2개 보냈다. 자, 이렇게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원소들은요, 주로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빈칸, 제일 밑에 빈칸에 양이온이 되고요. 산소, 염소, 이런 비금속 애들은 전자를 가지고 오는 게 전략적으로 좋아요. 그러면 양성자랑 전자수가 같았는데 전자가 더 왔어. 그러니까 전자 개수가 더 많으니까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음이온의 기운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시해 주는데 역시나 내가 몇 개를 더 가져왔는지 표시를 해줘야 돼. 산소는 2개 더 가지고 왔죠. 염소는 하나만 가지고 왔어.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 정리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이온 결합.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는 과정은 우리가 알게 됐어. 왜 이렇게 이온으로 바뀌느냐? 중성 원자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 8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온으로 바뀌는 건데, 이 이온으로 바뀐 애들 사이에서는 힘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같이 있으면 하나는 플러스 전하,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죠. 자석도 얘들아 서로 다른 극끼리는 끌리잖아. N극과 S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는 물질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는데요. 그 힘을 특별히 우리는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풍선 불어주면 꼭 하는 짓 있잖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쌤 머리 산발됐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풍선이랑 여러분들 머리랑 이렇게 비비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풍선이랑 여러분들 머리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풍선이 머리를.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도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양이온은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양이온이 형성되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이라 어제래. 왜 이렇게 말이 헛나오니 얘들아. 방금 얘기했잖아. 방금. 그치? 양이온이 우리가 형성되는 거는, 자, 나트륨 원자를 보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전자 한 개를 떨어뜨려 보내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 수는 2개로 줄어들었어요. 그쵸? 근데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8개를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예요. 양이온. 음이온은, 염소이온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죠. 전자 껍질 수는 얘들아 안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똑같이 전자 껍질 수는 3개인데 여기 하나가 이제 더 들어온 거지.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면서? 정전기적 인력이. Yes, 정전기적. 대답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면서 얘네들이 이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서로 붙어요, 결합해요. 염화 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양이온, 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요, 양이온을 앞에 쓰고요. 나트륨이 양이온이니까 이 음이온을 뒤에 써요. 그리고 염소 나트륨 이렇게 안 읽고요.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뭐야 얘들아? 너희 맨날 먹는 거. 소금? 네, 소금, salt. 소금, 염화 나트륨,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나트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 하나와 염소 이온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 물질 염화 나트륨이에요. 염화 이온 하나랑 칼륨 이온 하나가 붙으면 염화 칼륨이 되고요. 칼슘 이온 2개랑 염소 이온 하나가 붙으면 염화 칼슘이 돼요. 다 이온 결합 물질이었어요, 얘들아. 자, 이 염화 나트륨처럼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또 특징을 가져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느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요거까지는 오늘 설명을 합시다. 자, 이온 결합물들의 특징은요, 방금 얘기했던 얘들아,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염화 칼륨 이런 애들 다 고체로 존재하죠, 실온에서. 비교적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요. 대신 물에 잘 녹아요. 소금 물에 태우면 금방 녹죠. 소금이 얘들아 안 녹는다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하니. 요리할 때 소금이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 생각해봐. 물에 잘 녹으니까 우리가 굳이 소금을 짜게 안 먹어도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 있잖아요, 염분을.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야. 전기가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체 염화 나트륨, 고체 소금 덩어리에 전극 꽂아봤자 전기 안 통합니다. 안 통하는데 얘네들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거나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 액체와 수용액은 비교할 수 있죠. 그쵸? 소금 자체가 녹으면 그거는 액체 상태의 소금이 되는 건데 얘를 물에 그러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돼야 되고 얘는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얘를 물에 타서 녹이면 이제 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 어쨌든 이 이온결합 물질들은 액체 상태가 되거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기가 통해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 말은 소금물에 전극을 꽂으면 전기가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밑에 나와 있는데 고체 소금을 물에 녹이고 여기 얘네들한테 이제 전극을 꽂았어. 그리고 이 전구를 하나 연결을 했는데 전기가 통하면, 전기가 이렇게 통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봤더니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됐니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다시 나눠졌죠? 이온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얘네들이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결합을 해서 존재하다가 수용액 상태로 녹이게 되면 혹은 액체 상태가 되면 다시 이온으로 분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전극을 연결해주면 얘네들도 서로 다른 극한테 끌리잖아. 이 양이온들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이 음이온들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얘네들은 물에 잘 녹으면서 이렇게 물에 녹으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 중요한 성질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요 이온 결합 물질들 나와 있는데 요거 화학식만 좀 적어줄게.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하나에 염소 하나 이렇게 염화나트륨이고요. 염화칼슘은요. 칼슘 2개에 아이고 쏘리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칼슘 하나에 염소 2개가 결합합니다. 왜냐하면 칼슘은요. 칼슘 원자는 이가 양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2개 줘야 돼.
근데 염소는 전자 하나만 얻어도 이온이 되지.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추려면, 똑같이 개수를 맞추려면 이 칼슘 하나에 염소가 2개, 염소 이온이 2개 붙어서 염화칼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산화 마그네슘 얘는요. 산화라는 건 산소랑 결합했다는 거야. 산소 마그네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읽는 걸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 하나랑 산소 하나 이렇게 결합한 물질입니다. 이 화학식도 참고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화학식 시험도 한번 좀 쳐보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와서 합시다. 아, 이번 시간 정각까지지? 괜히 서둘렀네. 자, 여기까지가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살펴봤는데 결합이 하나 더 있어. 오늘 안 할 건데. 자, 이온 결합은 그러니까 이온이라는 것 자체는 전자를 잃거나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뺏기거나 가지고 오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전자를 아예 줘버리지 않고요. 공유를 하는 거야.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이게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2가지 이제 우리가 결합을 배우는데 1가지 했어요. 오늘 이온 결합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유 결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온 결합까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좀 해서 쉬웠을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건데 공유 결합이 어렵진 않지만 조금 살펴볼 필요들이 있어서 요거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등교해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나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하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꼭 들고 우리 등교해서 봅시다.